페르미나가 남편과 유럽에서 신혼여행 중이라고 들었고 한참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리사는 그녀를 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 그리고 그는 평생 기르게 될 콧수염을 기르고 그녀에 대한 사랑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 당시 도시는 내전 중이었는데 나중에 나사렛의 과부라고 불릴 여자가 그의 집에 두려움에 질려 피신 왔고 어머니는 그 둘을 맺어줄 요량으로 그녀를 그의 방으로 보냈지. 아리사는 처음에는 그녀와 잘 생각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아니었어.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 남편이 딴 여자와 있다가 죽었는데도 아리사에게 이야기하며 옷을 벗어던지고 그와 사랑을 나누었지.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계기로 자유부인이 되었고 아리사는 방탕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어. 아리사는 두 가지 이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자기를 원하는 여자를 정확히 알아보는 눈, 또 다른 하나는 여자들이 그를 보는 즉시 사랑이 필요한 고독한 남자라고 여겨져 매맞은 개같이 보이는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일종의 호의를 주었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었지. 나사렛 과부와 6개월간의 사랑을 나눈 끝에 아리사는 자기가 페르미나와의 폭풍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고 거의 그렇다고 믿었지.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일요일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리사는 페르미나가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야. 그녀는 그녀를 찬양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관심과 아부의 말을 듣고 있었지. 그녀는 그녀를 경멸했던 상류사회 사람들에게조차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 그녀의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지만 자연스러워 보였고 아름다웠어. 그러나 아리사는 그녀의 아랫배가 둥근 곡선을 띠고 있는 것을 보았지. 그녀는 임신 6개월째였어. 하지만 그보다 그에게 가장 충격을 준 것은 그녀와 남편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여유 있게 보여 현실의 유형과는 다르게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는 거였어. 아리사는 질투나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불쌍하고 추악한 자신에 대해 경멸과 열등감을 느꼈지. 그렇게 그녀는 돌아왔어. 페르미나는 그전부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지. 그것은 첫날 밤이었어. 그녀에게 그것은 공포로 다가왔지. 화려한 결혼식을 마치고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시작한 페르미나가 멀미를 하자 박사는 한숨도 자지 않고 달래주며 간호했어. 그러면서 첫 사흘을 오랜 친구처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 박사는 그녀가 자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놀랐지만 그녀는 수녀학교에서 나쁜 기억으로 그런 의식에 대한 저항감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자신의 신앙심은 변함없으며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했지. 바다가 잔잔해져 페르미나의 배멀미가 괜찮아졌을 때 그의 첫 애무가 시작되었어. 그는 부드럽게 리드하며 그녀가 떠는 모습을 보며 떨지 말아요. 내가 이미 본 적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요. 그러자 그녀는 달콤하고 신선한 목소리로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고요. 라며 부드럽고 그러나 당당하게 두려움을 벗고 첫날 밤을 보냈어. 박사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는 거만하고 진지하며 강인한 그녀의 성격이 좋았고 거기다 약간의 허영심 때문에 그녀와 결혼한 거였어. 그러나 둘이 멋진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그 어떤 장애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오래된 연인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어.
파리를 근거지로 유럽에서 16개월을 머무르며 잠깐씩 다른 나라들로 여행을 하며 임신이 안 된다고 고민하던 때에 기적처럼 임신했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페르미나는 임신 6개월이 되었지. 그 둘을 그토록 달라지게 만든 것이 유럽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져 있었어. 아리사는 단번에 그것을 알 수 있었지. 박사 페르미나는 도시를 이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녀는 유행을 초월해 자신이 유행을 만들어가고 있었지. 페르미나는 사실 유럽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나갔어. 타고난 것이었지. 처음 보는 사람과 너무나 쉽게 사귀었고 스페인어로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박사에게 언어란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땐 알아야만 하죠. 하지만 무언가를 살 때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요. 라고 했지. 그녀처럼 파리 일상생활에 그토록 빨리 즐겁게 적응하는 사람을 상상하기란 어려웠어. 그리고 사람들이 유럽 생활이 어땠냐고 물어볼 때 그녀는 카리브해 특유의 2마리로 요약했지. 별거 없더라고요. 콜레라 시대의 사랑 1권이 끝났어. 1권에서는 새 주인공 아리사, 페르미나 그리고 박사의 만남과 사랑, 헤어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2권에서는 그들이 거의 50년 동안 각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연결되어졌는지를 콜롬비아 사회 변화에 맞추어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노년의 아리사와 페르미나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지. 사실 이 소설은 사랑만 다루고 있지는 않아. 인생 전반과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적나라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어. 하지만 나는 콜롬비아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녹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세 사람의 사랑과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 줄거리를 요약했다는 것을 참고해줘. 여무리와 톡강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왜 페르미나가 아리사를 단번에 차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은 페르미나와 아리사는 사실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특히 페르미나는. 왜냐하면 둘은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어. 처음 아몬드 나무에서 서로 이야기를 한순간을 제외하면 따로 둘이 만나서 같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지. 물론 편지를 열렬히 주고받긴 했지만 아리사는 보나마나 찬양조의 편지만 썼을 테고 페르미나는 자기 이야기만 썼을 테니 서로를 알기에는 부족했을 것 같아. 그리고 페르미나는 거의 2년을 도시를 떠나 어머니, 친척들 틈에서 사랑을 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했어.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녀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성장했지. 그러나 아리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페르미나만 그리워하며 변하지 않았지. 페르미나가 아리사를 처음 봤을 때가 13살이었어. 그리고 2년 동안의 편지, 그리고 2년 동안의 객지 생활. 즉 페르미나가 아리사를 다시 만났을 때는 만으로 17이었지. 불쌍함과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사랑이 지속되기란 어려웠을 거야. 그녀는 아마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위한 사랑을 했음을, 즉 허상을 사랑했음을 그를 보고 깨달은 거지. 슬픈 현실의 자각이지만 그녀는 과감히 정신을 차리고 즉각적으로 결단해 고아 끝냈어. 여물이랑 톡강이는 본인들은 아리사가 불쌍해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당연히 칼같이 잘랐을 거야. 앞으로 인생이 기니까. 물론 나의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부족한 내 독후감을 너희가 열심히 들어준 덕분에
조회수가 4,000회를 넘었어. 그래서 1. 왜 둘이 헤어졌을까에 대한 너의 생각. 2. 그리고 너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거고 그 이유가 무언지 답글을 남겨줘.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친구에게 콜레라 시대의 사랑 1, 2권을 선물할까 해. 많이 글을 남겨주길. 그럼 다음 주에 콜레라 시대의 2권을 시작할게. 남자 독자님들이 이 책을 힘들어한다고 들었어. 그러나 오만과 편견과는 다르게 이 책은 남자분이 쓰셨지. 업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좀 할애해 듣는다면 남자 독자님들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인생에 대해 또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야. 그럼 오늘도 화팅하며 곧 만나. 빠빠이.